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원유부터 금, 커피까지 이런 상품들의 선물 가격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에서 출발해서 시장의 복잡한 현실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투자 자산의 선물 가격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보관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편의 수익률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 모든 걸 종합한 최종 공식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머리 아픈 건 다 빼고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의 선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선물 가격 F0는 현재 가격 S0에 이자를 붙인 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현물을 사는 대신 그 돈을 계약 만기 T까지 은행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위험 이자 R을 더한 값이라는 거죠.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차익거래 불가능 원칙이 바로 이 간단한 공식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은 주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는 딱 들어맞아요. 하지만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상품은 어떨까요? 이걸 뭐 컴퓨터 파일처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실제 창고에 보관도 해야 하고 혹시 모르니 보험도 들어야 하고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죠. 바로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데 들어가는 보관 비용입니다. 뭐 창고 빌리는 돈, 보험료, 운송비 이런저런 비용들을 싹 묶어서 우리가 보유 비용, 영어로는 cost of carry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들고 있는데 드는 비용인 거죠. 자, 그럼 이 보유 비용이 우리의 기본 공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식이 살짝 바뀌었죠? 보세요. 현물 가격 S0에다가 보관 비용의 현재 가치인 U를 더해줬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선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선 만기까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줘야 하니까 그 비용을 당연히 선물 가격에 포함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정말 이 공식대로 딱딱 움직일까요? 만약에 시장의 실제 선물 가격이 이 공식으로 계산한 이론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나 싸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바로 이때 차익 거래의 기회가 생깁니다. 시장은요,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이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럼 트레이더들은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현물은 싸게 사고 비싼 선물은 파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가지고 있던 현물을 넘겨주기만 하면 그렇죠. 위험 없이 안 사서 돈 버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많아지면 선물 가격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수르륵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공식은 금이나 은처럼 뭐랄까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아주 잘 적용돼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상품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유회사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있는 원유나 제빵사가 빵을 만들려고 쌓아둔 밀처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은 이야기가 꽤 달라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단순히 보관하는 걸 넘어서 생산에 직접 쓰이는 소비 자산의 경우에는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개념인 편의 수익률, 즉 convenience yield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제가 만약에 정유공장 사장이에요. 그럼 창고에 원유 재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공급이 끊겨서 수조 원짜리 공장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3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선물 계약서 쪼가리로는 지금 당장 기계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실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는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생산 중단을 막아주는 보험과도 같은 가치를 경제학에서는 편의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실물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경제적 혜택인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자율, 보관 비용, 그리고 이 편의 수익률까지요. 이제 이 마지막 핵심 조각을 딱 끼워서 상품 선물의 완전한 가격 결정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보관 비용률 U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선물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더해주고요. 반대로 편의 수익률 Y는 실물을 가짐으로써 얻는 혜택이니까 선물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빼주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편의 수익률은 보관 비용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편의 수익률이 높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나중에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실물을 손에 넣는 게 훨씬 중요해. 웃돈을 주더라도 지금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곧 시장의 물건이 아주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가끔 듣는 백오데이션, 즉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지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한번 깔끔하게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상품의 선물 가격이라는 건요, 단순히 시간 가치, 즉 이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창고 비용 같은 보유 비용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생산 차질을 막아주는 편의 수익률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선물 가격은 결국 이 세 가지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균형점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심치 않게 터지잖아요? 만약 특정 상품에 이런 위기가 닥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상품의 편익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사이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